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 이벤트가 있었죠. FOMC에서 파월은 과연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와 함께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네, 고용 시장은 너무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은 지나치게 높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우리는 미국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진행했고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서는 이 전쟁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함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And COVID-related lockdowns in China are likely to exacerbate supply chain disruptions.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석유, 원유 그리고 음식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의 코로나 봉쇄도 공급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파월의 마지막 주요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and I do not expect moves of this size to be common.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네, 확실히 오늘 75bp 인상은 이례적으로 컸고 이러한 규모가 흔한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회의에서 0.5% 혹은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신 통해서 파월의 오늘 발언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CNBC 기사 통해서 보겠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했죠. 그런데 지난달에는 22년 만에 최대폭인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언한 겁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흔들리자 전격적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파격적으로 올리며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준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금리는 3.4%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지난 10일 발표된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가 연이틀 폭락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퍼져나가면서 더욱 강경한 금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페드는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오늘 개장에 앞서서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월가에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건데 올 들어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건 그만큼 국채를 발행한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탈리아 같이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는 것 자체가 자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나온 기준금리 인상폭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초격차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 확보전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유럽 출장 중인 이 부회장은 ASML 본사를 찾아 CEO를 만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피터 CEO와 미래 반도체 트렌드와 중장기 사업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요.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ASML은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구현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인데요. 삼성이 본사를 찾은 건 20개월 만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EUV의 장비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업체들이 앞다퉈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ASML의 장비 공급 부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ASML이 한 해에 생산 가능한 EUV 장비 대수가 반도체 제조사들이 원활한 이 발주량보다 적습니다. 그 탓에 장비 확보를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ASML 경영진과 만남으로써 EUV 장비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도 빠르게 함께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자 해외 업체들도 일제히 이 같은 보도를 전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를 언급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각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BBC는 BTS의 이번 단체 활동 중단 선언이 그룹 해체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최정상에서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기에 세계 가요계와 대중문화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합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BTS를 K-팝 슈퍼그룹이라고 칭하며 BTS를 단순히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FP-통신은 한국 경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창출한 BTS가 폭탄 선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하이브 주가도 20%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BTS의 잠정 중단 활동이 또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이슈들 함께 보셨습니다.